한국인들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서 주로 하는 생각은 죽겠다, 몇 분 더 잘 수 있지. 그게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불편한 청각 자극으로 강제로 일으켜 세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즉각적인 순간에는 짜증이 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라는 감정으로 계속 하루를 가는 거죠. 실제로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들이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심리학적으로나 뇌과학적으로나 기상 직후에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딱 맞춰서 일어나서 필요한 일만 하고 일터로 나가시는 편인가요?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2년 동안 무려 4만여 명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분이죠. 월간 마음건강의 편집장 장재열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사회가 아니라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사회를 만드는 장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젠가 한번 꼭 뵙고 싶었습니다. 항상 표정이 너무 해맑으셔서 근데 실물도 뵈니까 더 맑고 더 밝은 표정이라서 마음이 좋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저는 늘 뵙고 싶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사실 가까이만 있어도 블루투스 효과로 오히려 제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진짜요?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장재열 대표와 함께 미라클 모닝 애프터 50 책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현장에서 50대 이후의 중장년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어떤 질문들을 갖고 찾아오시나요? 50대 이상 분들은 사실 상담보다는 워크숍으로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상담 오시는 걸 아직까지는 좀 터부시하시는 나이대 분들이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워크숍을 하면 정말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비슷한 5, 60대 분들이 모여서 한 분이 딱 얘기하시면 어머 나도.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정말 인상적인 대화가 뭐였냐면, 나는 인생이 20, 40대 때는 계속 산 넘어 사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은요? 이랬더니 산이 없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아니 근데 있잖아, 이제는 인생이 다 야 파도만 와. 말씀을 듣고 소름이 딱 돋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산은 넘으면 성취감도 있고 또 목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파도는 와서 날 적시기만 하고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상담했던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20, 40대 분들이 상담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5, 6, 70대로 가실수록 뭐 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좋냐보다는 어쩔 수 없지. 체념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삶에서 내가 통제력을 상실했다. 상실했고 이거는 복구할 수 없다라는 감정을 깔고 상담을 오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이, 저도 작년에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잖아요. 맞아요. 30년 넘게 직장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누군가 나를 통제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통제해야 하는데 24시간 나를 통제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게 좀 벅찬 거예요. 그런 게 자기 통제감의 상실이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꼭 통제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닌 게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50대 이후, 특히 뭐 60대 이후엔 더더욱 그렇겠지만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시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기도 하고, 자녀분들이 장성하시고 출가하시고, 그러면 부모로서의 나도 하나씩 내려놔야 되고, 뭐 부장으로서의 나도 내려놓고, 사장으로서의 나도 내려놓고, 그러고 나면 사람 나가 남는데,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계속 아빠로서의 나, 남편으로서의 나, 사위로서의 나, 부장으로서의 나, 역할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모범 시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없애는 연습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만 남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시간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기억하는 법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통제감 상실이라는 건 단순히 뭘 통제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제일 가까운 나, 소중한 나지만 제일 죽이면서 살았던 나랑 갑자기 만났는데 얘랑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잃어버린 감각이죠. 내가 나를 대면하는 시간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는 모든 일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면 된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봐라. 이런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일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원래 미라클 모닝을 너무 싫어했어요. 원래.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침에 열심히 살아라, 이게 되게 폭력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상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명 한 명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데 시작하잖아요. 근데 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에브리바디가 다 안다고? 왜?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걸 하고 있어요. 하는데 너무 좋아요. 어떤 포인트가 달랐냐면, 이게 애프터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아침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방향부터 찾아 나가는 것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비록 제가 40대이긴 하지만 저는 50대 이후의 분들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왜냐면 회사를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평생을 살아왔고 미혼이고 무자녀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70대이신 저희 부모님, 은퇴하시고 자식들 다 장성한 부모님과 비슷한 막막함이 있는 거예요. 뭘 안 해도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오후 3시까지 자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고 자고 나면 마음이 가라앉고 왜 이러고 사나 싶고 똑같이 중장년층들이 느끼시는 막막함이나 아무도 뭘 시키지 않는 감각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늘 자책을 하거나 남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만나보면 늘 하시는 얘기가 왜 이러고 살았을까? 왜 이러고 등신같이 살았을까? 이런 자책을 하시거나 아니면 당신 때문에 이 집에 시집 와서 남 탓을 하거나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누군가에게 못을 받거나 나에게 못을 받는데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미라클 모닝 애프터 50에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제가 아침을 시작해 보니까 나에게 채찍질이나 회초리질 말고 건강하게 말을 건네는 법을 배우는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나에게 말을 건넸다. 너 어떤 생각 요즘 하면서 사니? 너 남은 인생을 어느 쪽 방향으로 시간 쓰고 싶니? 라는 대화가 혼자서는 쑥스러워요. 근데 이게 방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따라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네? 내가 끄집어내려고 안 했는데 그런 게 좀 좋았어요. 일단 미라클 모닝 홍보대사가 되셨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른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내 시간을 갖는 게 심리적으로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발견했던 게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떠한 방법들을 해야만 한다라는 규칙들 속에서 실패하다 보면 자책이 2배가 되는 케이스를 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 이런 키워드들이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역효과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내일부터 아침형 인간이 될 거야. 3일째에 눈 10시에 뜨고 나면 난 쓰레기야. 근데 이 책이 좋았던 게 뭐냐면 원래 자기가 깨던 시간에서 30분만 땡겨라. 유동성 있는 방향이잖아요. 저는 9시 정각에 눈 뜨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 비해서는 굉장히 늦은 편이죠. 저한테는 근데 8시 30분이 대단히 큰 성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다 6시에 일어나서 냉수 마찰을 해라. 이런 어떤 일방향적인 자기 개발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남깁니다. 내 삶에서 내 생활 반경 안에서 내 나이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정한 손길이 되는 거죠. 저는 퇴직하기 전에는 아침 생방송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살았어요. 남보다 조금 더 부지런을 떨어서 4시 40분에 일어나서 5시 20분에 집을 떠나 심지어 4km 거리를 걸어서 출근하고 그냥 일반적인 직원이라면 8시 25분 생방을 위해 7시쯤에 도착해도 되는데 저는 굳이 6시쯤 도착해서 나름대로의 미라클 모닝을 하고 살았어요. 와. 그리고 그건 내 삶의 원동력이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줘야 아침마당 생방송에 내 전심 전력을 다 기울일 수 있는 효과적인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저는 퇴직 이후에 미라클 모닝을 안 해도 되는 자유를 누리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는 아침형 인간인 줄 알고 살았는데 퇴직한 다음에도 계속 4시 40분에 깨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했는데 전혀 안 깨는 거예요. 뭐 2시간 이상 늦어진 건데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보고 당신 아침형 인간 아니야. 오기로 일어났던 거야. 이제 좀 편히 살아 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래서 아직 기상시간을 앞당기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이 책에서도 나오거든요. 내 안에 있는 아침형 인간을 깨워라. 맞아요. 사실 누구에게나 아침형 인간도 있고 저녁형 인간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이 미라클 모닝 애프터 50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루틴을 하거나 할 때 자의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30년을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자의에 의해서 나를 좀 더 재우고 싶어요. 이건 너무 건강한 선택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그리고 멈춰야지 싶은데 멈추지 않아요. 이건 이제 자의를 벗어난 거거든요. 결국은 저희 같은 상담하는 사람들의 도움은 늦잠을 자든 아니면 왜 인생에서 너무 다들 꼴도 보기 싫어서 셀프 고립을 할 때도 있거든요. 연락 다 끊고. 이거 건강한 선택일 수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현상을 놓고 얘가 옳다 그르다로 보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게 돼요. 늦게 일어났어? 그러면 안 좋은 거네? 그게 아니고 내가 자의에 의해서 진짜 30년 근속한 나 좀 쉬게 해주자. 대신 멈추고 싶을 때 멈추어지지 않다면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뭐 감정 기복도 줄어들었어요. 판단력도 얻었어요. 뭐 정신 체력도 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들이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실천을 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다 시간대가 비슷하게 다 다르고 그리고 하는 것들이 다 비슷하게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소설가 분들 중에 세계적인 거장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나서 글을 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커피 한 잔을 매우 정성껏 내려 마신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떤 거장의 반열 또는 세계적인 창업자들의 반열 이런 분들 보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핏에 맞는 아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애플 CEO인 팀 쿡은 일어나자마자 고객이나 직원들이 이메일을 확인하고 답장을 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기상 시각이 3시 45분이에요. 사실 이건 너무 이르다 싶은데 이 책은 우리 모두에게 3시 45분에 일어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새벽에 일어나라고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누구나 자신의 새벽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상 시각보다 30분 혹은 1시간만 일찍 일어날 걸 권하는 책인 거죠.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실천해보고 느낀 건 8시 30분에 제가 눈을 떴을 때랑 9시에 눈을 떴을 때랑 어떤 게 다르냐면 아침에 시작될 때 눈이 떠졌네? 일단 그러면 성공인 거예요. 근데 이 개그맨 문상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 MZ세대들한테 굉장히 공감이 받았는데 하루를 잘 사는 법 중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건 내 뇌를 속이는 거더라. 내 뇌를 속여서 나는 되게 조그만한 것들 아침에 해놓고는 오늘 아침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고 하루 시작하면 뒤쪽이 계속 성공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 뇌는 바보라서 잘 속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도 8시 30분에 눈을 딱 뜨니까 아싸 성공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양치하고 영양제 먹는 게 단순한 행위잖아요. 근데 순서대로 잘 되고 있어. 순조로워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나는 게 10분 땡기셔도 되고 5분 땡기셔도 되고 성공했잖아 라는 감각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심리학적으로나 뇌과학적으로나 기상 직후에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극소수예요. 이건 너무 많은 연구 결과가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한국인들 대부분 아니 세계인들 대부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로 하는 생각은 죽겠다 아니면 몇 분 더 잘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숙면을 취하는 건 편안한 상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람 소리라는 불편한 청각 자극으로 강제로 일으켜 세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즉각적인 순간에는 짜증이 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이후에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성공했네 로 반전시키지 않으면 그 라는 감정으로 계속 하루를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대로 뇌가 어떻게 속냐면 네거티브하게는 아침에 할 때 죽겠다로 일어났는데 마침 오늘 출근길에 버스가 내 눈앞에서 지나가요. 그리고 회사 엘리베이터가 내 눈앞에서 올라가면 한 2번 정도만 더 불행한 일이 생기면 오늘 정말 거지 같다. 그럼 쭉 가는 거거든요. 우리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 정반대의 관념으로 우리 뇌가 건강해지는 건 거죠. 사실 이 50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보면 불안이 많아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뭐 리더의 위치에 있어서 정점에 있는 분들은 그 책임감으로 인한 불안이 있을 테고 또 퇴직을 해서 망망대해에 나오신 분은 또 그 상황으로 인한 불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불안을 다스리는 시간적 여유가 내게 필요한데 그 시간적 여유가 아침 시간이 적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자아를 성찰하는 데 필요한 건 무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주의회복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주의회복 이론이 뭐냐면 사람이 무자극이나 너무 고자극 상태에서는 자기의 인지적인 주의가 회복되거나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저자극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저자극이라는 게 뭐냐면 아침에 새소리 그냥 짹짹짹짹 정도 나고 햇빛 좀 약하게 들어오고 아침 시간 같은 격리된 방에 들어가면 성찰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반대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전화 오고 뭐하고 말씀하신 성공하신 분들은 항시 사방에서 날 찾죠. 성찰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는 기본적으로 저자극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일을 개시하기 전 말이죠. 사람들이 전화 걸기 전. 이때는 기본적으로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저자극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성찰이 일어나요. 그리고 CEO 분들이나 리더분들이 김 부장 보고 그렇게 우셨다고 드라마. 근데 왜냐면 이전까지는 선배들이 있었고 사수가 있었는데 내 인생에 더 이상 사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나는 불안한데 똥볼을 차는 건지를 모르고 막 볼을 찬다는 거죠. 불안하니까. 근데 리더들은 더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여기까지 읽어 오신 선생님 안에 답이 있는데 선생님이 현안에 가려져서
계셔서 답을 못 보고 계시는 것뿐이다. 그러면 현안에 멀어버린 눈을 벗겨만 주시면 되는데 그건 선생님이 하실 수 있다. 그게 아침 성찰의 힘이죠. 내 안에 답이 있다. 그 답을 보려면 거풀을 벗겨야 되는데 그 거풀을 벗기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가 아침이다. 사실 이 책은 성공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뭐 이분들 얘기 들으면 미라클 모닝이 만병통치약이에요. 맞아요. 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책의 저자인 할 엘로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9달 만에 네. 수입이 2배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네. 그건 조금 믿기 어려운 상황.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반화 시켜도 되나 하는 의심적인 상황이죠. 네. 제가 당장 내일부터 1시간 일찍 일어나서 2달 동안 미라클 모닝 실천했다고 제 출연료가 2배가 되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 될 거란 네, 말이죠. 네. 저는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책 초반에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성공담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거 챗GPT로 쓴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정말 솔직히. 성공담이 뭐 네. 장재열 대표의 성공담이나 뭐 김재현 아나운서의 성공담이면 뭐 얼굴을 보는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익명에 가까운 표기잖아요. 그냥 60살 제이슨 뭐 이런 식이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말씀하신 대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관점이 마법처럼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2달 안에 소득이 막 늘어나고 뭐 2달 안에 뭐 우리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2달을 이걸 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구나라고 내가 진짜로 믿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책이 뭐가 좋냐면 내 목표와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나는 이 목표를 위해서 오늘 뭘 해야 되지로 시각을 좁혀줘요. 근데 많은 이 자기 개발들이 멀리 보고 원대하게 보고 이래서 청년층한테 인기 많은 거거든요. 멀리 보고 원대하게 보니까 근데 오늘을 보게 해준단 말이죠. 내 목표가 이거였구나. 내가 남은 생을 여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시간 안에 이 정도를 읽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세팅이 되면 사실은 천리길을 한 걸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 걸음은 알아서 하세요라는 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한 걸음 오늘 뭐 할 건데? 를 생각하게 해준다는 거죠.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했을 때 50대 이후는 지금 30km, 35km를 달리고 있을 텐데 사실 그때는 달리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만 달리고 싶고 물을 마시고 싶은 그 시간대인데 오히려 그 나이 때 하루하루 100m를 완주해내는 법, 100m를 제대로 달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비법서라고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표현하면 100m를 산책하듯이 걸어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책이에요. 대신 걸으면 된다. 제가 얼마 전에 기억나는 게 87세 할아버지를 이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님이 나는 후회되는 게 너무너무 많다. 전 젊은 시절 얘기하시려나 싶어서 몇 살 때가 제일 후회되세요? 그랬더니 나 65세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은퇴를 했는데 내가 제일 많이 실수한 게 뭔지 알아?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죽겠구나 생각한 거.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장수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5살이 지금 보면 너무 젊거든? 근데 그 나이부터 이제 여생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생이구나. 남을 여자 쓰잖아요. 그래서 뭔가 딱히 안 하고 그냥 손주들 재롱이나 보다가 가야겠다. 그래서 어르신이 그때는 웰다잉 이런 것만 찾아보셨대요. 존엄하게 잘 건강하게 살다가 죽고 자식들 폐 안 끼치고 죽자. 근데 22년 더 사신 거죠. 22년 더 사시면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내가 65살에 22년 전이면 33살인데 그 세월 동안 내가 회사 하나를 차려가지고 읽었는데 지금 그때 차렸으면 한 개 더 했겠어. 우리는 그 감각을 느껴야 되는 건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좋아요. 우리가 그동안 돈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사실 50 이후에 삶의 끝이 다가올수록 건강을 추구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아침 루틴이나 아침 습관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습관을 지키면 이 습관이 내 건강을 지켜줄 것 같은 기대감도 갖게 하거든요. 정확해요. 저는 이 책이 가정하면서 섬세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쨌든 공저자들의 역할이 분명한 것 같거든요. 한 명은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 명은 어쨌든 실버 세대를 계속 봐온 사람으로서의 실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미라클 모닝을 하는 방법을 알려준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에 50대에게 맞는 미라클 모닝,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그 나이대별로 쪼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1시간의 여유를 낼 수 있는 분을 위한 미라클 모닝 30분, 6분. 정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섬세하게 이 층층을 나누어서 내 신체 건강까지 돌보는 방법들을 붙여줬다라는 거죠. 결국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게 특히나 노년기에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 몸에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 몸과 협상해볼 여지를 만들어주는 뭘 먹으면 좋은지 어느 정도 강도의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친절함이 너무 좋았어요. 네, 아마 대부분 미라클
모닝 하면 1시간 정도는 일찍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도 그러면서 봤어요. 1시간은 어떻게 더 일찍 일어나 했는데 6분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저자는 천재다. 어쨌든 맞아요. 독자를 유혹해낸다. 6분짜리는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구체적인 6단계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뭐 세이버스라는 약자를 쓰기도 합니다만 침묵으로 시작해서 확언, 시각화, 운동, 독서, 기록으로 이어지는 그 단계들이 때로는 한두 단계를 생략할 수도 있고 뭐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한두 단계를 좀 늘려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단계별 효과를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침묵, 뭐 이 책에서는 일단 물 한 모금 마시는 걸로 시작을 해서 명상을 제안하기도 하고 기도를 제안하기도 하고 너에게 맞는 침묵의 형태로 습관화를 시켜라 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침묵의 그 방법 중에 가슴과 배에 손을 대고 호흡하는 거였어요. 네네, 호흡법도 알려주죠. 우리가 생각에 집중하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이 움직임, 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슴이 뛰고 그러면 나 뱃살이 좀 많이 나왔구나. 이 정도에 집중하면 이후에 하는 활동들 쓰고 뭔가를 좀 읽고 하는 것들에 일단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 침묵의 시간에 내가 막 대단한 통찰을 얻거나 그래 내 삶의 여생은 이렇게 살아야겠어 이게 아니라 일단은 이 산란한 마음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침묵의 시간을 활용하는 법은 타인을 위한 기도. 근데 저는 이제 40대가 됐다 보니까 이제 막 암 소식 들려오는 지인들도 너무 많고 젊은 부부들 중에 전세 사기 피해자도 너무 많고 주변에 힘든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하고 그 힘든 친구들 명단을 쭉 적어놨다가 누구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딱 1분이 돼요. 남을 위한 기도만으로도 내 삶이 윤택해지는 느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확언입니다. 나의 미래 모습을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확언한다. 뭐 투병 중인 분들은 저자도 그랬습니다만 나는 이 병으로부터 벗어나서 100세까지 아내와 함께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런 확언이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예전에는 진짜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라클 모닝을 포함한 미국식 자기개발을 싫어했던 이유가 확언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020년대 코로나 이후에 마음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서 확언이 너무 유행했어요. 2년, 3년을 나는 아름다워질 거야. 매일매일 남자들이 나를 더 좋아할 거야 라고 하던 어떤 여성 청년은 소개팅 더 안 돼요. 막 이렇게 찾아와요, 저한테. 그리고 약간 자괴감 들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확언은 내가 택도 없는 걸 말하면서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고 정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에너지를 집중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를 찾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뻐지고 싶은 이유는 나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라면 나는 그 너머에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왜? 오늘 이걸 할 거니까.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 확언을 저에게 적용시켜보면 나의 출연료는 곧 3배가 될 거야 라는 확언이 아니라 책과 삶의 구독자는 곧 100만이 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많은 구독자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도전을 드리고 싶으니까. 맞아요. 이런 설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도전은 시각화예요. 맞습니다. 저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담할 때도 연상하시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시각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런데 텍스트로 무언가를 상상하는 능력은 개개인의 문해력이나 어휘력에 따라서 수준이 많이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본다라는 것들은 우리에게 좀 더 직관적인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들을 많이 권해드리곤 했었는데 이 책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더군요. 먼 상상 하나, 가까운 상상 하나. 왜냐하면 우리가요, 가까운 상상, 오늘 뭘 하고 다음 달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이 정도만 상상하다 보면 얘가 그래서 언제 어떻게 멋진 미래로 될지 보장이 없으니까는 이거 한다고 소용이 있나? 와서 이제 못하게 돼요. 근데 먼 것만 시각화를 하다 보면 와, 멋진 미래구나. 근데 대단히 멀다. 이렇게 돼버려요. 저기로 가려고 여기서 이걸 한다라는 걸 시각으로 하면 명료해져요. 그리고 고민 갈등이 없이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미라클 모닝 애프터 50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시각화는 미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오늘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이 포인트예요. 자, 좋습니다. 침묵, 확언, 시각화에 이어서 운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운동이에요. 자기만의 운동 루틴을 가지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애프터 50에서는 스트레칭을 제일 많이들 권하세요.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면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 침묵하고 확언하고 뭔가를 했을 때 몸이 활성화돼 있지 않으면 좋은 미래 끝나버려요. 근데 오늘 뭘 해야겠다라고 시각화해서 땡겨왔잖아요. 그걸 바로 실행이 돼요.
몸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 네 번째 때 이 운동이 있으면서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1번, 2번, 3번 할 때랑 4번 이후에 5번, 6번 할 때 저의 정신 말짱함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1, 2, 3번은 약간 반수면 상태에서 하거든요. 근데 딱 요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순서인 이 독서와 글쓰기 할 때는 정말 또렷한 상태로 하게 돼요. 이제 독서입니다. 네. 사실 하루에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책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그 따로 떼어놓는 시간을 아침으로 잡아라 라고 제언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습관을 잡았는데 저는 대단히 끈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넌 힘들면 도망가려고 해 였어요. 근데 제가 30대 중반 이후에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선생님은 어떻게 뭘 한 번 하면 한 10년 해요?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30대 이후에 바뀐 습관은 목표치를 최소화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18년도부터 뭐 했냐면 책을 아무 데나 펴서 예를 들면 우리 아나운서님 그 말꽃처럼 어느 페이지나 읽어도 별로 상관없는 책 있죠. 그런 거를 골라서 그냥 빡 열어요. 그리고 그 한 페이지만 읽고 덮고 자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권이 어쨌든 다 읽혀지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오늘 완독해야지 하다가 아 못하겠다 이래버리면 그 책 다시 안 읽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느려도 완독하는 책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매일 할 수 있구나. 그런 관점에서 저는 회사 다닐 때 회사 안에서 늘 책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30초 한쪽, 그 다음에 회의장 갔는데 아직 안 와서 5분 기다릴 때 한 3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읽어가는 분량이 꽤 되더라고요. 아침에 다만 10쪽을 읽더라도 그 책을 통해 내 삶의 지침을 삼고 뭔가 내 머리를 깨우는 기능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기록을 강조하거든요. 한 줄이라도 써라. 쓴다라는 행위는요, 읽는다라는 행위보다 굉장히 효과성의 범위가 넓어요. 읽는 건 말씀하신 대로 지식이나 어떤 통찰을 얻잖아요. 근데 글쓰기는 내가 그걸 정리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더 지혜로워지는 방법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막 쏟아내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그냥 펴서 알람 시계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3분 맞춰놓거든요. 3분 알아서 맞춰 놓고 제가 울릴 때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다. 몇 분 됐지도 안 보고 쓴다. 그러면 어떤 날은요, 미운 사람이 얘기 그렇게 써요. 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딱 꺼내면요, 남지 않아요. 또 어떤 날은 일과 관계된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날은 이런 거 다 생각 안 들고, 나 지금 여행 가고 싶어, 이런 그냥 마음에서 나온 소리 있죠. 근데 그럴 때가 아닌데 바쁜데 어떡하지? 근데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 왜 그럴까? 지쳤나? 자기 탐색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모든 과정들이 어찌 보면 마지막 글쓰기를 통해서 꽃을 피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독후감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 토로가 될 수도 있고 자기 탐색이 될 수도 있다. 그 과정의 핵심이 쓰기다. 맞아요. 그래서 이 쓰기를 할 때는 시간 정도만 정해 놓으시고 그날 무엇을 쓰든 나에게 허용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6개의 단계를 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허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6개 중에 어떤 건 길게 하고 어떤 건 짧게 해도 된다고도 허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 있는 상황들과 여러 가지 범위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속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자기 돌봄을 위한 것이다. 이 미라클 모닝 애프터 50에서는 50세 이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자기 돌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 돌봄의 또 다른 이름은 자기 돌아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를 돌아본다는 건 지나간 세월 반추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굽어보고 살펴보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잡아 나가는 거거든요. 이 자기 돌봄을 관절 백세 이런 거 한다는 거에만 한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돌봄은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가능성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나를 떠나지 않거든요. 나를 배신하지 않는 나와 얼른 친해져야 나의 남은 생이 행복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60대 이상의 분들한테 특히 또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 주신 대로 내가 나를 어떻게 잘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나를 데리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나와 같이 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 이 자기 옹호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주 쉽게 제 언어대로 표현하자면 내 자식 너무 예쁘잖아요. 내가 내 자식 대하듯이 나를 이제 대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 밥 차려주고 나는 남은 거 먹었거나 식은 밥 먹었다면 우리 애 밥 차려줬던 그 세팅 그대로 나의 밥 차려 먹이고, 우리 애 옷 사주느라 나는 그냥 조금 덜한 거 입었으면 우리 애 사줄 가격대의 옷을 나한테 입히고, 그 모든 관점 안에서 가장 돈도 들지 않고 부담도 되지 않으면서 나를 정말 내 새끼 이상으로 잘 대하는 게 이 아침 시간인 것 같아요. 미라클 모닝 애프터 50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아침의 기적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면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 내가 나를 보살피는 시간을 아침에
어떻게 가질 것이냐를 제안하는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라클 모닝 애프터 50 월간 마음건강 편집장 장재열 대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게 될까요? 아침의 기적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미라클 모닝 애프터 50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